이재명의 정치는 화전민 정치 아닙니까 사실은. 한 번 먹고서 불 확 지르고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떠나버린다. 어떻게 보면 김혜경이야말로 제2의 노무현이 되기를 가장 간절히 정말 바랬던 사람이 김혜경이 아닌가. 그러니까 굶어 죽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한식으로 죽은 남편의 그 아우라를 그렇죠. 업고 자기가 정치에 뛰어든다. 권양숙을 받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변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분이 인용되거나 출연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박수로 맞이해 주셨던 대한민국 대변인 전여옥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정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콕콕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이렇게 김광일 위원님이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토크쇼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에요. 아유, 제가 너무 부러운 분이거든요. 제가 선배님 모시다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맞짱을 뜨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 더 긴장되고 제가 긴장이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가장 뜨겁게 관심 갖고 걱정하시는 이재명. 그 이재명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이재명의 중단기 전략은 뭘까요? 지금 뭐 중단기 전략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지금 내 손에 이 민주당이라는 작물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잘 팔아 넘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이신의 안일. 나 잘 먹고 그다음에 민주당 망치자. 이게 이제 전략이라면 전략이겠죠. 잠깐만요. 작물이요? 그렇죠. 훔친 물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민주당이? 제가 그래도 여의도에 있을 때 민주당은요 아주 괜찮은 정당이고 또 그 안에 훌륭한 분들이 계셨어요. 네. 나라를 위해서 정말 권위주의 시대에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던졌던 사람이. 근데 지금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제가 보기에는 나라를 훔치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등을 친 도둑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작은 도둑들의 말하자면 대표격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대선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저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선배님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분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이렇게 참견해 가지고 네. 뭐 이렇게 벌이를 삼던 네. 이게 변호사가 네. 성남시장 2번 했죠. 네. 경기도지사 했죠. 그러다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대표하고 물론 대통령 후보를 하고 네. 매우 입지전적 아닙니까? 이 트럼프라는 황당한 인물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됐는가? 네. 저는 이게 트위터라든가 이런 SNS 그러니까 나도 참 뭐 걸레 갖고 탐욕스럽고 아주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스러운 사람인데 트럼프의 트윗을 보니까 나 못지않게 너절하고 개걸스러운 인간이라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미국의 비극이었던 거죠. 네. 트럼프의 탄생. 마찬가지로 저는 이재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 SNS가 없었다면은 그냥 끌어 넘치고 용암처럼 분출되고 막 개딸들의 황당한 이 정말 절규라든가 이 무식한 이 행동이 없었다면은 이재명이 가능했을까요? 근데 이재명하고 개딸은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똑같은 종자구나. 서로 똑같은 한눈에 레벨이구나. 알아봤다. 민주당 차기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됩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도 민주당에 그 뿌리가 있는데 네. 저는 뭐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네. 재판에 서지 않아야 되고 네. 또 그 재판이 질질 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그 전에 아마 재판이 이제는 대법원장 바뀌면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갈 거고 모든 자격을 상실하게 되겠죠. 네. 그게 정의고 공정이고 네. 그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은 이 정체가 지금 완전히 탄로났기 때문에 이재명의 종말이죠.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이 얘기를 네. 하지 않고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재명이 홍준표 시장이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인생을 막 살아온 사람 같다. 그렇지만 막 살아온 인생 중에서도 성공한 부분이 있고 실패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좀 나눠서 보실 수는 없나요?
이재명이 그동안에 뭐 안동에서부터 성남 거쳐가지고 여의도까지 오기까지 그거를 입지전적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는 이 의외의 상황이 정치에서도 일어나는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이재명이 그동안에 한 말이나 한 행동을 보면 성남시장일 때 그 시의회에서 악다구니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재명의 아주 적나라한 정체인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환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너무나 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배님, 가령 우리가 이제 정치인 이재명 이런 거 떠나서 네. 그냥 한 일개 자연인으로 봤을 때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은 어떤 윤리의식의 하한선 같은 게 없는 것 같다. 무슨 짓을 해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납해버리고 마는 네. 어떤 캐릭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삶을 볼 때 네. 뭐 제가 신도 아니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양심적으로는 살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의 경우는 이 도덕과 양심이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도덕의 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반도덕적이다 이러는데 왜 모랄 중에서 아예 모랄 자체가 없는 아모랄 있잖아요. 그게 이재명이죠. 그래서 참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는 낮에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저녁에 가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반성하고 이런 프로세싱이 전혀 없다.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나한테 좋은 것만을 확실하게 쫓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한 뭐 이득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왜 저렇게 이제 휘둘릴까 하는데 사실 이재명 같이 사악한 사람 앞에서는 그 민주당의 기존의 이제 여의도 정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늑대건 불려고 간에 그 앞에서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인간의 아주 약한 본질, 아주 나쁜 본질 이거를 한번 물고서는 정말 사냥개처럼 놓지를 않는 거죠. 피를 뚝뚝 흘리고 살점을 뜯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살점을 뜯고 이미 이제 피를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뭘 도구를 했겠는가? 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흘러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 손으로 돈을 세지 않고서 세지는 않더라도 지금 뭐 모바일 뱅킹 하듯이 그렇죠. 뭐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 조치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끌어가지고 그 돈을 흘러가게 해서 네. 그 돈이 네. 그 흐름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어떻게 해서 사실 성남시장하고 여의도에서는 우리가 속된 말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대선 후보가 됐다. 이건 사실은 기적이에요. 근데 아니, 그 근데 기적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이낙연과 이재명을 비교를 해보면요 정치적인 무게감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낙연은 전라남도 지사를 했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5번 했나요? 그다음에 당 대표에다 총리에다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 한 사람에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재명이 세서가 아니라 네. 이낙연이 약해서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저 도쿄에서 3년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굉장히 잘 알아요. 네, 네. 근데 이 이재명은 꽂을 때 꽂을 줄 알고 지를 때 질릴 줄 알았던 어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승부사라고까지는 못하지만은 도박사인 거죠. 아하. 그러나 예. 이낙연은 제가 이렇게 뭐 이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간이 작은 사람이에요. 예, 이낙연은 간이 이 작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재명은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야. 이낙연은 네. 뭘 저지르지 못해요. 지금 온 지 벌써 오늘 뭐 추석으로 치더라도 100일 정도 그렇죠.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왔을 때 그 네. 서른 의원이 그냥 1000명을 동원해 갖고 완전히 구시대적으로 막 우아우아하고 막 들었다 놨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도 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도 손끝 하나 안 댔을 거예요. 이낙연한테. 왜 그러냐? 내가 되지 않더라도
저 이낙연은 바들바들 떨고 있을 거다. 그걸 아니까요. 옵티머스 사건 같은 거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 복합기를 뭐 70만 원인가 80만 원에 했고 그 관련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의 본질을 보여주는 게 그 사람을 뭐 조문은 같지만 그 편지를 보냈잖아요. 네. 평생을 이낙연 곁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자네와 나는 살던 세상이 달랐다고.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거죠. 네. 특히 조폭에서 보면 조폭의 이 대장이 그 뭐 카리스마는 뭐라고 하더라도 배짱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낙연은 카리스마도 없고 배짱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남시장을 하면서 막 그 악다구니를 뭐 모란시장에서 쓰는 이재명한테 패했죠.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낙연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냥 이 입 벌리고 그냥 감에 떨어지기를. 그렇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낙연이 미국에서 귀국을 할 때도 네. 전혀 긴장을 안 하고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둘이 밥을 먹느니 마느니 막 밀당을 할 때도 사실은 이재명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요. 그리고 뭐 단식할 때 이렇게 초반에 와갖고 딱 4분이 딱 갔대잖아요. 네. 그게 이낙연이에요. 아니 이왕 왔으면은 그냥 이렇게 네. 철판 깔고 한 네. 30분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너 진짜로 단식하니? 그런 것도 물어보고 의심 많이 하던데 뭐 이러면서 참 고리라도 어떻게 보면은 질러놓고 너무 형식적이더라고. 그렇죠. 그래도. 네. 근데 4분하고 이렇게 가는 참 그 부인은 굉장히 그죠? 인정 예. 있고 훌륭하세요. 근데 부인만큼의 용량만 가졌으면은 대통령 될 수 있었죠. 아, 이낙연 씨 그 부인은 굉장히 좀 강단이 있는 분이신 모양이죠. 강단도 있고 그 네. 저는 이렇게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예. 도쿄 특파원 할 때 이제 음. 그때 또 그때만 해도 특파원들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네. 특파원 부인들이 모임까지 했었어요. 아, 예, 예. 근데 굉장히 평이 좋았어요. 굉장히 푸근하고. 그러니까 이낙연 이분이 신경질이 굉장히 많고요. 성질이 진짜 못 같아요. 근데 아, 그걸 다 본인이 부인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못 따라와 주니까는 화를 저는 내는 한 거 아니에요? 번도 그분이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특파원들이 이제 그 뭐 지금처럼 한국이 뭐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니까 어서 불러주는 데도 없기 때문에 맨날 오록을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한 번도 저는 그래도 이렇게 남자 볼 줄 알아요. 네. 네. 그런데 자 이번에 이제 그 장안의 화제 중에 화제를 또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바로 선배님이 그 이제 이재명이 그 이 링거 맞는 거를 혈관 뷔페 또 네. 이렇게 썼던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뭐 사람들이 만나면 다 그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 TPN인가? 네. 뭐 그거 말이죠. 네. 야, 그런 수가 있어요. 요즘 저 병원에 찾아다니시니까 더 많이 보시겠지만, 예. 아니 사실 들킬 줄 몰랐던 모양이죠. 위암 환자들이 예.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은 정말 이 체력이 저하되거든요. 그때 맞는 게 그 TPN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위암이 이제 소화기 계통이 다 네, 이제 네. 이 기능을 못 할 때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영양제인 거죠. 음. 근데 저는 정말 이재명이가 머리가 안 좋은 게 네. 그렇게 강력한 영양제를 맞을 필요도 없어요. 얼굴 보세요. 그냥 아직도 오동통하지. 세수만 안 한 거지. 그 단식은 안 한 거예요. 세수를 안 했지. 정말 얼굴 좋더라고요. 네, 얼굴 좋죠. 거기다가 이렇게 팔뚝을 보니까 아주 근육도 그대로 남아 있고 사실 한 2주만 단식하잖아요. 네. 한 14일 정도 단식하면 다 해골돼요. 예. 근데 그렇게 오동통 너구리 한 마리 그냥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보온병에다가 계속 뭐 마시고 그거는 정말 그 사골 TPN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단식도 이 정도로 사기를 치고 세상을 우습게 보나 정말 그 어이상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초반전에 단식 초반전에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 부인 김혜경 씨 모습이 왜 안 보이는가? 우리는 네. 그냥 가령 정상적인 그 부부라면은 남자가 굶든 여자가 굶든 네네네네. 어느 시점에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처음 시작할 때 뭐 한 며칠 동안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끝까지 모습이 안 보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그 부인도 뭐 단식을 했다 네. 더라 이제 그건데 뭐 얼굴은 못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재명 김혜경은 어떤 부부일까요? 저는 이 인상을 보시는 이제 네. 그 뭐 백모 교수라는 분 네. 이제 흔히 역술이라 하지만 굉장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뜻깊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재명 김혜경 부부도 이제 찾아와 가지고 만났대잖아요. 아, 예. 근데 김혜경이 그때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영부인이 될 상이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 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야심만만하고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같이 살죠. 전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거를 볼 때 어떻게 보면 김혜경이야말로 단식을 제대로 성공을 해가지고 네. 정말 그 이재명이 이재명이 단식할 때 굉장히 많은 글이 올라왔었어요. 네. 민주당 갤러리에도 그렇고 뭐라고 했냐면 그냥 너를 희생해 달라. 그러니까 굶어 죽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아. 그래서 이 제2의 노무현이 돼달라 이런 건데 제2의 노무현이 되기를 가장 간절히 정말 바랬던 사람이 김혜경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단식으로 죽은 남편의 그 아우라를 그렇죠. 업고 자기가 정치에 뛰어든다. 권양숙을 봤잖아요. 정말 빨치산의 딸인데도 지금 뭐 좌파들 사이에는 공모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고 당대표면은 그 아련하러 가잖아요. 네. 거기서 또 뿐만 아니라 사업도 하고 있어요. 봉화 쌀도 팔고 막 여러 가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노무현 재단이라는 게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김혜경은 그런 거를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내밀었죠. 하다못해 박원순하고 이 부인인 예. 강난희 여사하고도 그렇게 뭐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는데도 그랬었어요. 박원순이 옥탑방에서 그 더울 때 뭐 네. 옥탑방 체험하는데 옆에 와갖고 막 부채 붙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남편이 굽는데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뭐냐?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 부부가 이렇게 동시에 화제에 네. 오르면 궁금할 때가 많은데 왜 이화영 네. 경기부지사 말이죠. 그 재판정에서 이재명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 부인 백모 씨가 와가지고 정신 차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 저는 궁금해요. 뭐 이화영과 백정화 그 두 사람들도 뭐 그 썩 좋은 사연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두 사람이 각각 꿈꾸고 있는 정치적 꿈과 야망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뭐 학교 다닐 때 백정화가 훨씬 더 운동권에서 윗자리였다는 그랬대요. 얘기도 있고 네.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위치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부부 사이에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이화영이가 뭣도 모르는 애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뭐 헛짓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질러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운동권 내의 서열이 그대로 국회에서 탄도리들이 막 대거 이제 당선됐잖아요. 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때도 막 그냥 오리처럼 꽥꽥댔었어요. 네. 그랬는데 정청래가 이제 무슨 일로 막 그 상임위에서 꽥꽥대는데 그때 이제 이인영이 정청래가 막 꽥꽥대고 이 한나라당 그 의원들을 하고 울르면 또 이 저기 도련님 아가씨들이 공주들이 뭐 이러면서 바들바들 떨어요. 근데 그때 이인영이가 정청래 조용해 딱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둘 다 똑같은 초선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운동권 내의 이 위계 질서 그게 그대로 공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백정환 씨를 이제 여자의 심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아니 37년 동안 내연녀가 있었다고 하면은 어떤 여자가 아무리 그 운동권에서 조직과 이 위계 질서를 똘똘 뭉쳐서 이화영이가 나보다 정말 형형형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여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매겨야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항상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이재명과 김혜경. 네. 물론 김혜경이 이제 법인카드 그 이전에는 해경군 김씨 뭐 이런 네. 것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옆에서 이제 세간에 얘기가 오르내리긴 했는데 20 며칠 동안에 밥을 굶고 있다는 남편인데 네. 그 곁에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요. 글쎄 저기 그 아기 보고가 보양식을 해다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정작 부인은 이 정도면 뭐 곰탕 끓여가고 그럼 왜 이렇게 쇼라도 하고 이 상황극이라도 하다못해 벌여야 되는데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는 그들 부부가 이미 이제 그 남녀는 떠나가지고
부부로서의 관계도 대충 이제 정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제 시야를 확대를 해 본다면 사실은 이제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쭉 정사 측면 말고 네. 야사 측면까지 도입을 한다고 봤을 때 사실 지난 한 5, 6년 동안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비정상적으로 붙잡고 있는 두 사람을 꼽으라면은 조국하고 이재명 그렇죠. 당연히 꼽아야 네, 되거든요. 네. 이제 덕분에 저희 유튜브 방송은 이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뭐 간접적으로 덕본 것도 있습니다만 조국과 이재명을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과 이재명을 비교한다면 글쎄 이제 좌파에 있어서 네. 조국은 이제 좌파의 어떤 금수저. 열등감을 열등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열등감을 보여준다. 키도 크고 뭐 어쨌든 서울대 법대도 나왔고 집도 부자고 뭐 네. 이 허우대도 멀쩡하고 예. 이런 점에서 이제 좌파가 그 동안에 이제 포장하고 싶었던 그러나 될 수 없었던 좌파의 컴플렉스가 똘똘 뭉쳐서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광적인 팬덤으로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은 굉장히 친근한 이 밑바닥 좌파들의 말하자면은 이 열망, 네. 스트레스,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는 동료 의식, 응? 너나 나나 똑같아, 너 나보다 더 쓰레기잖아.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좌파의 어떤 쓰레기 근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 강력한 팬덤을 아주 뜨거운 팬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그 처음에 이 이재명이 그 팬덤을 구성하고 있는 재명인의 마을의 그 회원들 이른바 개딸들 네, 말이죠. 처음에는 20, 30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중년 여인이라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개딸들은 급속히 이제 약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제 뭐 중년이 아니라 이제 60을 넘었으니까 이제 노년을 향해서 가는데 중년이십니다. 아, 네. 네. 뭐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이 점점 이제 이 여성들은 굉장히 적응 능력과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개딸인데 알고 보니까 다 이제 40대, 50대, 뭐 60대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화면 같은데 찍히는 모습을 본다든지 또 몇몇 신문에서는 개딸들의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내가 왜 개딸이 됐는가. 근데 거기에 보니까 딱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그리, 앵그리, 헝그리. 아.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올디스트가 된 거죠. 네. 나이까지 먹고. 이게 이제 개딸의 이제 4대 특징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개딸이 왜 이렇게 이 밑바닥으로 추락할 거라고 이렇게 보냐면은 개딸들 가운데에서 상당 부분이 말하자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아, 정말요? 있어요. 네, 그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그 개딸들이 이 제명인의 마을에 이렇게 올리는 닉 같은 걸 보면은 네.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를 참 많이 써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저는 더 놀랬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은 김광일 의원님이나 뭐 저나 또 뭐 이 김광일 쇼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아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네. 근데 홍로점설이라는 사자성어가 닉인 경우를 봤어요. 홍로점설 무슨 뜻입니까? 저도 그러니까 예, 김광일 예, 의원이 예. 무슨 뜻이냐고 네, 저한테 네, 물어볼 네, 네, 정도잖아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들이 자기 자신을 던질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홍로, 이 붉게 막 타오르는 이 난로에다가 네. 눈을 던진다 이거. 한 줌의 눈을 오, 던진다. 그래요? 이거는 이 공산당들이 중국 공산당들이 굉장히 자신을 미화하면서도 아주 일회적으로 그 다음에 그냥 아주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운동 네. 이었죠. 근데 그 단어가 닉인 경우가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상당히 의도하지 않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세력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세력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금력과 힘과 백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외부 세력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이게 이제 뭐 김광일 쇼에서는 늘 팩트만을 얘기하지만 예. 예를 들면은 영국의 트루도 총리가 네. 영국의 국회의원 선거 때 중국이 의원을 매수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특별 보고관을 임명을 했잖아요. 또 호주에서도 노동당 계열의 의원을 중국이 매수를 하려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뉴스로 이제 사실로 이제 보도가 된 것처럼 아니 호주나 캐나다를 그렇게 할 정도면 한국을 그냥 뒀을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네, 네. 저는 그래서 의혹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 이 사이트도 봤고 서칭도 했고 이런데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부정선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거를 치러봐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인원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중국이 과연 또 조선족을 가장한 중국인들이 과연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저는 다 떠나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시진핑핑이도 다 이 인터넷에서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근데 인터넷은 어떤 장점이 있냐? 인민을 즐겁게 하고 인민으로 하여금 이 소일을 하는데 너무나 좋은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위에서 단추 하나만 누르면 확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력자가 정말 갖고 놀기에 좋은, 그 다음에 유용하게 쓰기 좋은, 그러나 너무나 쉬운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그 보수들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홍로 점설 이 불타는 난로 속에다 눈 한 뭉치 던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을 자신이 눈 한 뭉치, 자신이 한 점의 눈 한 뭉치. 눈이라 이거죠. 한 점의 눈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저도 뭐 100%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정세를 이리저리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정치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극렬 지지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쪽인데 이것을 네. 여기에 지대한 이익 관계가 있는 주변국의 그 어떤 세력들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고 그것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게 홍로 점설 같은 하나뿐이겠습니까? 그걸 찾아보면 그럼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있겠죠. 뭐 중국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별 시리우스 이걸 가지고 영어로 시리우스에서 제가 이거 뭐 저게 그 세련된 뭐 이런 것 했더니 그 시리우스라는 그 칭호 닉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중국인 네티즌들이. 근데 그거는 정말 그 늑대 별이에요. 네. 네? 늑대별이라고 해서 전략 외교라고 하는 것처럼 이 늑대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네. 중국인들이.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우리의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해서 볼 때 간단치 않다. 그래서 점점 저는 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게 기적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네. 윤 대통령은 연찬회에서 자기 입으로 그랬더군요. 아찔했다. 네. 대통령이 대놓고 보니까 그때 만약에 실패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렇죠. 이제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을 신흥 이단 종교에 하면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선배님께서.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이 개딸을 비롯해갖고 강성 지지자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공격성. 그다음에 하나는 광기. 근데 이거는 신흥 이단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쇼와 시대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말하자면 오음 진리교도 공격성과 광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개딸들이라든가 강성 지지자들이 보면은 아니 지금 이렇게 추석 연휴 때도 윤영찬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사무소도 닫아버리고 시장도 안 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이런 공격성. 그리고 이미 개딸들이 쪽가이를 갖고 이 테러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 아줌마가 쪽가이 들고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더구나 공권력인 여성 경찰을 향해서 쪽가이를 그냥 찍어 누른 거 아니겠어요? 쪽가이는 분명하게 거의 흉기죠. 흉기죠. 근데 이거는 바로 그 공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음진리교에서 이 자신들의 비판적인 변호사 가족을 3명을 다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살인가스 뭐 이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지만 모든 시작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작게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광기. 지금 개딸들이 한 거 보세요. 그 윤영찬 의원이 자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왔는데도 개딸 아줌마가 막 거기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윤영찬이 나가 이 아파트 이재명이 해준 거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대는 이게 동네 창피한 일이고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닌데 그 아줌마는 당당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미쳤다고 하죠. 꼭지가 돌았다고 하죠.
광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 두 가지의 이 광기와 공격성으로 정말 민주당의 이 나락, 민주당의 그 정말 최후를 이 맞이하러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민주당의 이른바 명단에 오른 가결표를 던졌다고 이제 찍힌 그 의원들 어느 날 집에 가면은 집 현관에 막 스티커 막 붙어 있고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이완호 의원 거기 사무실에 그럼요. 한번 붙은 적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일이 사무실에 묻고 의원회관에 묻고 자기 집에 묻고 아이들 또 누가 뭐 스토킹하고 이러면은 무섭죠. 예, 그게 이제 이른바 네. 광기, 색출이라는 단어를 듣고 제가 아찔했었어요. 색출, 그러니까요. 처단, 네. 색출. 네. 그리고 이게 뭐 다 이 인민재판 때 나온 얘기들 똑같은 아닙니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민 재판 중인 거예요. 네. 그리고 거의 그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일단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떨어지라고 얘기하고, 예? 맞아요. 그러면서 분리시키고, 예. 그러면서 약하게 만들고 네가 가진 돈 다 바치라고 하고,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이제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을 말하자면은 진짜 나약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기구처럼 어이없이 그냥 자기 명단 올리고, 네? 이러면서 모든 의원들을 친명으로 이렇게 막 이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말이죠. 그런 광풍이 몰아치면은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해야 될 말도 참고 고개 숙이고 이런 의원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굉장히 그 분위기에 약해요. 제가 네. 이렇게 보면은 예. 제가 이 기자였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은 맨날 이제 고개 빳빳이 들고 막 네, 그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기질로 제가 여의도에 들어갔는데 저를 굉장히 놀랍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눈치를 보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라면 네.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이나 또 화류계하고 참 비슷해요. 응? 화류계는 손님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끝장나잖아요. 연예인들도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그 물거품 같은 인기 속에서 아니 왜 저렇게 돈도 많고 뭐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우리가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특권도 가지고 있지만 특권 의식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눈치를 특권 끊을 의식을 갖고 글쎄요. 그거를 즐길 수조차 있을까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개딸들이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을러대면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라는 게 이제 곧 선거입니다만 네. 사실은 동네에서 이제 조용히 회사 다니고 뭐 시의원 이름도 모르고 구의원 이름도 모르고 이런 그렇죠. 사람이 예. 100명 예. 막 소리 질러대는 빅마우스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래서 이 선거를 치르는 의원들로서는 지금 개딸들의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의 그 행동이라든가 말 한마디 이게 신경 쓰이고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명단 올리고 그러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의 팬덤, 조국의 팬덤하고 이재명의 팬덤은 뭐가 다를까요? 이 문재인은 유산만 갖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의 친구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고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문재인을 보면은 그렇게 시골에서 책방 열어가지고 이렇게 캐셔 보는 게 딱이잖아요. 네? 옆집에서 빵 판다고 하니까 우리도 빵 판다고 하고 예? 그게 문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국의 경우는 유산도 갖고 있지만 일단은 스펙이 강점인 거죠. 네. 그래서 조국은 이 민주당의 스펙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이재명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정말 인간이 이렇게 바닥인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은 제일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존심 없는 정말 이 잡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모이는 팬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똑같아요. 그 팬덤들도.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팬덤의 같은 경우는 뭐 노무현을 잊지 않는 문재인 또는 노무현과 이렇게 줄긋기가 된 문재인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책은 읽겠다고 하면서 책방에 긴 줄 서 있고, 예? 그렇지만은 조국의 경우는 조국의 겉모습을 보고 다 몰려드는 사람. 그리고 사실은 조민이가 뭐 책도 내고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만약에 조민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의료보험이 어떻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의
이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되고 이러면 조민은 폭망하는 거예요. 조민은 맛집하고 막 머리 이렇게 홍삼 막 광고하고. 홍삼 광고하고 딱 그런 어떤 겉모습 이 컨텐츠가 없는 그 허랑한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이렇게 편안한 이런 게 이제 조국 팬덤이고요. 네. 이 이재명 팬덤이라는 건 진짜 이 막장까지 간 사람들의 그 전투력은 무서움이 오히려 있죠. 이재명 팬덤이 제일 있는 거예요. 세죠. 제일 세죠. 왜냐하면은 시장 한복판에서도 빨가벗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재명과 관련된 결론의 질문을 우리 전효옥 전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분당됩니까? 전 된다고 봐요.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9명이라는 사람 예. 혹은 이제 39명 네. 여기에 이제 그 가계알표 내지는 이재명을 도저히 못 참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도 민주당의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가 비록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네. 진짜 홍로점설식으로 한 번쯤은 던지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에서 이 상당히 복잡한 이 다당 구조 속에서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둘로 쪼개지려면 누가 짐을 싸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당연히 비명계가 비명이 나오죠. 나오는 왜냐하면 겁니까? 비명은 힘이 없고 예. 그다음에 이 친명들은 나름대로 이재명한테 다 물려 있는 거예요. 호남 쪽 그 의원들은 어디입니까? 친명입니까? 비명이죠. 비명입니까? 이번에 이제 그 가결표 지난번에 던진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호남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당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뭐 안철수도 했으니까요. 안 됐을 때. 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15석 정도는 잘하면 얻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15석을 얻지 못한다라도 예. 뭐 3석, 5석이라도 국회에 방은 주거든요. 네. 국회방을 네, 방 하나는 줘요. 만약 그래가지고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이 쪼개져서 새로 나온 정당이 가령 2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당은 가령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 할 경우에 전 정계 개편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 새로 쪼개진 당이 국민의힘 쪽으로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없죠. 그건 없다. 네. 그럼 다시 민주당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아니요, 민주당으로 가게 되기보다는 저는 이제 아마도 예. 지금 이제 친명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총선에서 낙선을 하건 네. 혹은 이제 가까스로 뭐 공천을 받든지 뭐 어떻게 그 이재명의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다시 배지를 달든 간에 네. 그 사람들은 네. 이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풍비박산이라는 게 나는 거죠. 집안이 망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까스로 이렇게 이 회생한 그래도 나는 농사를 이 제대로 짓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좀 이 국권이 이제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재명의 정치는 화전민 정치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냥 자기가 그냥 한번 먹고서 불 확 지르고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떠나버린다. 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변화할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호남이 제자만 지내야 되겠어요. 저는 목포 가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거기에 기업과 말하자면은 뭐 공기관이라든가 또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다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이 22개 아닙니까? 박물관은 뭐예요?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을 가고 미래를 보려면 학교를 가는데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과거만 있는 도시인 거예요. 네. 언제까지 DJ의 제사를 지내면서 제주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거기에는 젊은 친구들의 미래를 열어줘야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호남에 대한 저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선배님이 예전에 100점을 주겠다 한 네. 적도 있으셔요. 지금은 몇 점입니까? 좀 점수 내려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200점 주겠어요. 우와, 정말 여의도 문법 개나 줘버리라.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이 한동훈 장관이나 나쁜 놈은 이건 감옥에 쳐넣어야 되고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결국은 한동훈은 2027년을 바라보는 거다. 네, 그 생각까지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당연하죠. 총선 전망 좀 해주세요.
저는 한 160에서 170석으로 이길 거라고 봅니다.